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왜 말씀드리냐? 이번 10년의 투자를 2차전지 쪽으로 잘 하시면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산업이 글로 크게 변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업체들이 전부 다 자동차 쪽으로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죠. 그게 예입니다. 자, 오늘은 2차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흐름을 알아보고 각국 나라들이 어떻게 지금 정책을 펴고 있나 거기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꼭 잘 들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2차 전지는 뭐냐면 1차 전지 들어보셨죠? 그게 뭐냐면 전지는 크게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로 이루어졌는데요. 이렇게 1차 전지는 방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충전이 안 되는 거죠. 자, 2차 전지는 이렇게 양극에서 음극으로 충전하는 것까지 해서 2차 전지를 합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면 됩니다. 음극재, 양극재, 분리막, 전해질 이쪽 회사를 투자하면 되겠죠. 이거는 현대차 증권에서 나온 레포트를 오늘 준비해봤는데요. 이걸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현대차 증권에서 LG화학의 목표가를 설정했네요. 140만원, 삼성 SDI 100만원. 그런데 참 웃긴 거 아십니까? 삼성 SDI 증권사 컨센서스가 그 전에 60만원이었거든요. 지금 70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목표가 달성하자마자 또 100만원으로 올렸네요. 그냥 주식이 오른다고 좋게 보일 뿐입니다. 근데 여기는 투자를 할 만합니다. 제가 저번에 가지고 계신 분은 홀딩하라 말씀드렸죠. 산업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전지 중국에서 잘 나가는 회사가 CATL인데요. 국가에서 서포트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대표 셀업체들이 여기 근접한 수준까지 왔다, 성장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대폭 디스카운트 거래 중이랍니다. 분명히 목표가 달성했는데 아직까지 디스카운트 거래 중이랍니다. 올랐으니까 그래 좋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켓 시어를 확대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 업체들이 향후 중국 업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전 세계 일렉트릭 비에클이죠. 이게 2020년대 지금 작년이네요. 300만 대에서 23년 1000만 대로 고성장합니다. 한 두세 배 올라가겠네요. 이러니까 이쪽 업체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이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하면서 이제 환경에 나몰라를 했죠. 근데 이제는 이제 바이든 할아버지가 되시면서 그러면서 이제 환경 쪽으로 중요하게 강조를 하셨는데 이제 그래서 2차 전지 쪽으로 좀 더 투자를 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GM이 이번에 EV 전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LG화학하고 같이 배터리 만든댔죠. 그럼 LG화학이 가장 큰 수혜로 될 겁니다. 테슬라도 유명한데요. 이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력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압도적인 수준의 코스트 퍼 마일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요것도 코스트 마일당 비용이 되게 좋아지려고 하면 그만큼 투자가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거기서 투자하는 그런 기업에 우리도 같이 투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실적이 늘어나고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테슬라가 중국에 공장이 있죠. 근데 그전에는 파나소닉 배터리를 쓰다가 이제 LG화학까지 쓰고 있습니다. 파나소닉은 되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조금 LG화학 쪽으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 또 큰 수혜를 얻고 있습니다. 자, IT 플랫폼 업체들이 등장했습니다. 규제 시장에서도 이코노믹스가 발생해서 전기자동차 고성장의 캐럴리스트, 촉매제가 될 거라 하네요. 애플이 이번에 또 자동차 쪽에 뛰어든다 하죠. 그만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전체적인 산업들이 변화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 뛰어드는 겁니다. 우리도 이 큰 변화를 맞이해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장하는 2차전지 산업. 보통 산업 쪽에 뭐 유산균 같은 거 보셨죠? 처음에 유산균이 잘 팔린다 이러면 모두가 뛰어듭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는 도태되고 그렇죠. 경쟁이 심해지면 도태되는 기업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 2차전지 수요하고 제조량이 있는데 수요가 훨씬 크죠. 그래서 모두가 성장하는 2차전지 산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LG화학부터 보자면 이렇게 해마다 19년부터 매출이 늘어나고 있죠. SDI 3개사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2차전지 산업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25년, 30년까지 꾸준히 늘어날 전망입니다. 자, 2020년 EV, 배터리 EV도 있고요. 이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EV도 있죠. 이게 38% 성장한 300만 대에 이를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이 그 전에 보조금을 안 줬죠. 주다가 말았는데 이번부터 주기 시작했죠. 그래서 중국하고 유럽의 적극적인 EV 보조금 정책으로 하반기부터 성장이 엄청 늘어났다. 이런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중국하고 유럽이 가장 적극적으로 EV를 판매한다고 정책을 냈죠. 근데 중국까지 이번에 같이 합세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엄청 늘어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 부진했던 미국 시장이 회복을 할 예정입니다. 앞단에 말씀드린 바이든 할아버지가 보조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는 상황을 아마 연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망을 상회할 가능성도 높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2020년 초반만 하더라도 이제 팬데믹 이것 때문에 EV 전환의 속도 조절이 좀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중국하고 유럽 보조금 연장을 했죠. 자, 그래서 최근에는 2030년부터 40년 중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금지하는 계획이 온 나라에 펼쳐지고 있죠. 밑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수적인 일본도 2035년부터 내연기관 판매를 중단할 예정입니다. 자, 이게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들이 전부 다 이제 모터를 쓰는 자동차로 바뀐다 이거죠. 그럼 얼마나 산업이 커지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팬데믹 정책 모멘텀으로 이번 에너지 전환이 부각되면서 EV 전환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죠. 자, 이젠 더 이상 내연기관 자동차를 이제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같은 이런 업체들도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애플 같은 회사가 들어왔죠. 이런 회사들이 자율주행을 자꾸 시연하고 있죠. 이러면 대규모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배터리 양을 맞추기 위해서 EV 시장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보시면 2020년부터 23년까지 뭐 두세 배 늘어난 거 보이죠? 이 예상치가. 그리고 요게 가장 핵심입니다. 주요국 내연기관 판매 금지 계획 보십시오. 영국 2030, 프랑스 40년, 유럽 쪽이 좀 강화를 하고 있거든요. 내연기관 차 판매 금지죠. 인도 이런 것도 판매 금지.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배터리 쪽으로 넘어온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투자 아이디어가 생각나는데요. 필터 있잖아요. 공기청정 필터. 이런 게 점점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아요. 대표적인 필터 회사가 크린앤사이언스라고 있습니다. 그 회사의 향후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네요. 이런 내연기관 차를 안 만들면 이제 공기가 좋아져서 필터의 사용량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나라가 어떻게 EV 쪽으로 전략을 펴고 있나 봅시다. 2020년도 중국은 EV 판매가 110만 대에서 25년까지 요게 한 5배, 4배, 5배 느네요. 이만큼 우리가 먹을 게 있다 이거죠. 2035년 신차 시장에서 내연기관을 완전 퇴출한답니다. 자, 중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땅이. 사람이 큰 게 아니고 땅이 크죠. 그래서 요게 다 이제 판매량 비중을 25년까지 50% 이상.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5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급속도로 이쪽 배터리 시장이 커지겠죠. 2035년에는 BEV 비중을 95% 이상 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는 거의 안 판다고 보셔야 되겠죠. 수소차도 이렇게 많이 팔리는데 수소 쪽도 이제 우리나라가 강국이죠. 일진다이아라는 회사가 좀 유명한데 수소 탱크 만드는 회사거든요. 거기도 나중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중국에서 로드맵 1.0 대신 2.0을 만들었죠. 2.0에서는 더 규제를 타이트하게 만든답니다. BEV 비중을 높게 만든다 이거죠. 그래서 전기차 보급이 더 빠르게 변경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아까 앞단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중국에서는 2020년 종료 계획이었던 전기차 보조금을 22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보조금을 늘려야지 산업이 성장하겠죠. 그래서 그 결과로 EV 판매가 대폭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기술 로드맵인데요. 수소 연료 전지차, 자율주행차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자율주행차 쓸 때도 배터리를 전기를 많이 먹겠죠. 자율주행하는데 그래서 배터리 용량이 더 커지는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투자로 이어지겠죠. 자, 이제는 유럽 편입니다. 유럽은 2020년 6월부터 EV 보조금을 상향했습니다. 유럽이 가장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자동차에 보조금을 되게 많이 주지요. 규제도 강하고. 그래서 이쪽 전환을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EV 판매가 100만 대였지만 21년도 이라면 80%나 늘 거예요. 와, 대박이네요. 대박. 80% 늘면 엄청 큰 겁니다. 이거 연봉이 80% 1년 만에 늘 수 있습니까? 거기 비교해보세요. 엄청 큰 산업의 변화입니다. 자, 이번에 보급형 신형 EV들이 많이 출시했네요. 폭스바겐 ID3, 현대 아이오닉 5, Z5E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요것들이 보조금 받을 수 있는 이제 보급형 차들이 많이 늘어난다 합니다. 그러면 좀 더 시장이 가속화 되겠죠. 성장이. 보조금 받을 경우 2천만원에서 3천유로. 그러면 되게 싼 저렴한 금액이죠. 그래서 점점 판매량이 늘면 우리 배터리 업체들이 좀 더 성장할 거다 이거죠. 그리고 이번에 EV 전용 플랫폼을 만듭니다. 그전에는 이제 내연기관 자동차 플랫폼으로 차를 만들었지만 이제는 EV 전용 플랫폼을 씁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아이오닉 5죠. 요게 신규 양산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EV 전용 플랫폼을 쓰면 최저가 및 원가 하락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거지. 코스트 다운 되죠.
그래서 더 많이 판매됩니다. 유럽의 전기차 판매 비중은 이미 1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장 중에 아까 중국하고 미국, 유럽 이 중에 가장 빠르게 EV 판매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엄청 늘어나고 있죠. 점점 공기가 깨끗해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미국 쪽인데요. 미국은 바이든 효과로 2021년 EV 시장 다크호스, 트럼프가 재선했으면 이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더뎠을 건데 이번에 바이든 할아버지가 되시는 바람에 이번에 EV 시장이 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미국이 EV 시장이 크죠. 근데 되게 성장이 더 됐는데 이번에 되게 좋아질 전망입니다. 2020년 32만 대 수준으로 판매는 19년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V 시장이 늘어나는데 미국만 스테디하니까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미국 전기차 시장이 부활이 기대됩니다. 연비 규제가 강했던 캘리포니아식으로 미국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하겠다고 하니까 EV 크레딧 역시 재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2021년 2차전지 업체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장은 미국이 될 전망입니다. 미국 시장 가장 아까 앞에 봤다시피 가장 뒤처져 있거든요. EV 시장이. 근데 유럽 수준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조금을 늘리면 여기도 되게 큰 시장이 되겠죠. 그러면 2차전지 기업들이 엄청 큰 성장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2차전지 셀업체에게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될 것입니다. 삼성 SDI하고 LG화학이 미국 쪽에 공장이 있죠. 미국이 지금 견제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 건설하려고 하는데 공급 쉽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이쪽에 에너지 패권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힘없는 우리나라가 이럴 때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돼봤자 큰 위협이 안 되니까요. 너무 서글프디양. 자,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산 EV에만 보조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이드 인 코리아 이라면 한국에서 만들어야 되죠. 근데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면 메이드 인 USA죠. 그래서 미국 공장의 건설은 필연적입니다. 자, 우리나라 셀 기업의 미국 내 생산 능력을 봅시다.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이렇게 있네요. 삼성 SDI는 지금 헝가리에 있죠. 삼성은 아직 없습니다. 미국에. LG화학은 미시건에 5GWh 하고 오하이오. 자, 오하이오 보시면 미시건보다 6배 정도 많지요. GM하고 LG하고 이번에 합작했습니다. GM의 자동차들을 EV 자동차를 엄청 많이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판매가 되면 LG 쪽에 무조건 유리하다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부지도 더 많이 매입했는데요. 여기 30GWh 추가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 많이 늘리죠. 산업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하고 지금 소송 중이죠. LG화학이 이길 것 같은데 SK는 끝까지 버티네요. 어쨌든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자동차 제조사들이 SK한테 배터리를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LG화학한테 진다 소송해서 그러면 미국에서 판매를 못하지요. 그러면 그 제조사들도 엄청 불이익입니다. 그래서 많이 무마시키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게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1공장 9GWh, 2공장 이렇게 있죠. 22년부터 양산 시작. 그 전부터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해놔야 됩니다. 파나소닉도 이렇게 있네요. 자, GM의 공격적인 일렉트릭 비클 전환한답니다. 굴의 추가 증설이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LG화학이 미국 내 입지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GM하고 합작 회사를 설립했기 때문이죠. 자사의 대표 모델인 캐딜락을 모두 EV 전환한다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게 엄청 큰 거지요. 전부 다 이제 내연기관차를 안 쓴다 이겁니다. LG화학은 21년부터 미국에서 얼티엄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자, 얼티엄 배터리는 기존에 쓰던 니켈, 코발트, 망간 이 배터리 말고 코발트 양을 70% 정도 줄이고 알루미늄을 새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코발트 양을 줄이게 되면 배터리 제조 단가를 낮출 수 있죠. 이런 장점 때문에 얼티엄 배터리를 LG화학하고 손잡아서 만듭니다. 같이 합작을 만들었죠. 이 말은 LG화학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배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전에는 뭐 구매자가 갑인데 지금은 아닙니다. 생산자가 갑인 시기예요. 이 상황은 지금. 왜냐하면 배터리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GM 얼팀 배터리가 사용될 전기차 허머하고 캐딜락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거. 자, LG화학하고 GM 합작 투자. 미국에서 GM이 많이 팔리면 얼티엄 배터리, LG화학이 수혜를 봅니다. 자, 얼티엄 배터리 많이 팔리길 기대해야겠네요. 여기에 얼티엄 배터리에 공급하는 우리나라 소재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투자해야 돼요. 자, 포스케미칼, LNF, 대주전자재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우리 나중에 포스케미칼, LNF, 대주전자재료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LNF 제가 봤는데 지금 매출 쪽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지금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투자 매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나중에
조금 사그라들면 크게는 조정을 잘 안 할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정이 오면 우리 회사가 우리 눈에 맞는 수준의 가격으로 떨어지면 우리는 매수를 한번 고려해 봐야 됩니다. 이 생산 능력 향상 보십시오. 이게 포스코 케미칼 훨씬 늘어나죠. 자, 이게 유망하겠네요. 포스코. 제가 두 개 봤는데 LNF보다 포스코가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포스코도 지금 고평가지요. 그래서 나중에 적정한 가격을 오도록 기다려 봅시다. 우리는 싸게 사야 됩니다.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좋다고 사면 안 돼요. 싸게 사는 게 가장 중요하다. 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GM에서 이번에 EV 생산 일정을 대폭 앞당겼답니다. 2022년부터 하는 걸 21년까지 뭐 이렇게 2년 정도 앞당긴 것도 있어요. 그만큼 지금 급하게 경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당긴 만큼 우리 또 배터리 업체들이 수혜를 보겠죠. 우리는 업체 이제 대표 업체 말고 거기에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나 장비를 대는 회사 여기에 투자하면 되겠습니다. GM은 아까 CS에서 말했댔죠. 여기서 제로 크래시 이미션 컨제스션 이렇게 했네요. 사고 안 나고 배출량 없고 컨제스션 이거는 혼잡하지 않게 주제로 전동화 및 자율주행 기술에 이렇게 투자한답니다. 자, 우리는 제일 크게 보이는 부분에 투자하세요. 어떤 분들은 자율주행에 투자한다 이렇게 뭐 한다 했는데 가장 큰 산업 쪽에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굳이 작은 쪽을 찾아서 막 투자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큰 변화를 보이는 곳 그쪽을 투자하세요. 큰 흐름에 투자하셔야지 작은 쪽을 자꾸 찾다 보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GM이 많이 팔리면 LG화학이 북미 내 입지가 강해질 전망이죠. 자, 이게 많이 팔리면 레퍼런스 되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수요가 LG화학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에 대해서 보자면 조지아주에 2022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배터리를. 자, 지금 9.8GWh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이 공장 11.7이죠. 자, 이건 포드향 2차전지 물량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거는 소송 결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만 좋게 끝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됩니다. 삼성 SDI는 지금 미국에 공장이 없습니다. 헝가리 쪽에 다 있죠. 이번에 이 공장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 공장을 꼭 확보해야 됩니다. 메이드 인 USA만 크레딧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공장의 설비가 시작되면 그런 업체에 투자하면 되겠죠. SK 이노베이션의 캐패시티 지금 중국 쪽에는 많은데 헝가리 쪽 엄청 늘어나고 있죠. 생산 추이가 업체 3개 업체가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눈여겨보십시오. LG화학은 2023년까지 EV용 원통형 전지를 60GWh까지 캐패시티를 늘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넘버 1 서플라이가 될 전망입니다. 파나소닉을 제칠 수 있겠네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되게 좋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지금 공장 설비 확충해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NCM에 아까 알루미늄 넣은 거 있죠. 코발트 양 줄이고 세계 최초로 양산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업체가 포스케미칼 LNF죠. 이 회사 나중에 알아보면 됐죠. 그리고 포스케미칼 양극재 이만큼 들어간 만큼 포스케미칼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다. 입니다. RNF도 늘어나고 있죠. 자, NCMA 양극재의 특징은 수명이 길고 고온 안정성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업계 최초로 이렇게 만들었죠. 처음에 랩실에서 이제 실험을 합니다. 실험에서 성공했죠.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파일럿 단계 더 어려운 게 공장 설비입니다. 실제 실험에 성공해도 공장 설비까지 그 제품이 계속 그 품질을 유지하면서 만들어지기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LG화학이 이번에 이뤄낸 겁니다. 그래서 되게 큰 성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보셨는데 앞으로 이 산업이 엄청 커질 것으로 염두에 두시고요. 제가 2차전지 업체들 하나하나씩 같이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질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당장 새로운 기업에 투자하려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큰 흐름을 잘 타면 우리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꾸준히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업 있으면 계속 소개시켜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싸야지 제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데 안 싸요. 안 싸는 회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죠. 싸야지 살 이유가 있는데 지금 안 싸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이유도 없어요. 근데 2차전지는 좀 비싸게 사도 됩니다. 계속 제가 꾸준히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